아마 수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는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찾아지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간다 마사놀이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과 독서 인사이트를 나누는 부캐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몇 살쯤에 발견하게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만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한 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자가 말하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을 절대 그냥 듣지만 마시고요.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영상이 끝나면 꼭 그대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 명확하게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테니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저자 간다 마사노리입니다. 자기계발서 좀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도 간다 마사노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는 어쩌다가 외부성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쿄대 출신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서 큰 좌절감에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컨설팅 회사에 또 다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공무원 출신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면박을 받고 결국 정리해고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사회생활 초반에 좋지 않은 경험들이 계속 적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외국 가전제품 제조회사에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마저 고객에게 이런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딜 가나 잘 안 풀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로 간다 마사노리였습니다. 이때 저자는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고 두고 봐, 내가 기필코 당신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당신들이 버는 연수입보다 몇십 배는 더 벌고 말 거다. 이런 분노의 감정을 끌어안은 채 독립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을 땐 어땠을까요? 간다의 아버지는 야, 너는 사업 따위 모르잖아, 이렇게 친아버지에게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경영 컨설턴트인 친구에게도 기업 클라이언트 3,000개를 확보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수록 저자의 분노와 도끼 게이지는 점점 더 상승했겠죠. 자, 그래서 저자는 결국 독립한 지 2년 만에 월급쟁이 시절의 연봉을 10배 이상 실현하게 되었고요. 땅을 매입하고 사옥과 집까지 짓게 되었으며 지금은 일본 최고의 다이렉트 마케터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책의 제목인 비상식적 성공 법칙처럼 저자는 일반 자기계발서와는 달리 질투, 분노, 이런 부정적이고 악의 감정이 사실 매우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에는 부정적인 마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간다는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자는 풍요로운 마음이나 긍정적인 마음을 종국적으로는 추구하고 연마해야 하지만 다만 성공을 향해 이륙할 때까지만이라도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굳이 부정하지 말고 도리어 이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릴 때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멸시당하고 무시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간다는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면
반드시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자기계발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죠. 저자는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일러주는 책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수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는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찾아지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간다마사노리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절대 잘못 말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 역발상이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아지지 않고 그래도 혹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변호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나의 꿈이 아닌 외부의 시선의 영향을 받은 외부에서 온 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저자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먼저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노트에다가 하기 싫은 일을 생각나는 대로 모조리 한번 적어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저자는 실제로 하기 싫은 일을 이렇게 적어 보았다고 합니다. 고객이라도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재고가 생기지 않게 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정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판촉 전화는 하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하지 않는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이건 저자가 직접 노트에 쓴 하고 싶지 않은 일의 목록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생각이라면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내세요 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우선 하기 싫은 일부터 모두 기록해 본다면 적으면서 나도 몰랐던 하기 싫었던 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독서의 끝은 실천으로 마무리가 돼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저자의 제언을 들으면서 끝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라. 그런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아라.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일을 100% 안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일은 120%가 아닌 200%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이상 부캐팅이었습니다. 행복한 남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